대구시에 위치한 달성공원 주변에는 청동기 시대의 고분을 비롯한 수천 년의 역사와 함께 일제의 아픈 역사, 산업의 역사, 부의 역사도 함께 가지고 있는 매우 흥미로워지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달성공원 주변의 부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삼성상회. 삼성상회가 달성공원 앞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삼성그룹, 삼성라이온스, 제일모직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공원 앞에는 옛 삼성상회 터의 조형물을 세워 기념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들러보곤 합니다. 대구시 중구 인교동 61의 1번지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삼성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삼성상회 터입니다.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상회를 설립하기 전 호암 이병철 회장은 사업 구상을 위해 수개월에 걸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국내 여러 도시와 만주, 베이징, 상하이 등지를 돌아본 끝에 소자본으로도 승부를 걸 수 있는 무역업을 선택하고 1938년 3월 1일 대구 상업활동의 중심지였던 서문시장 한편의 주식회사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경남 의령의 부잣집 막내 아들이던 이병철 회장이 첫 사업을 시작한 곳은 경남 마산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중퇴한 후에 귀국해서 1936년 마산에서 동업자 두 사람과 함께 협동정미소를 시작했습니다. 정미소 사업이 잘 되어서 사업을 확장했지만 1937년 7월 7일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은행 대출이 중단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한 이 회장은 중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사업 구상에 몰두했고 마침내 1938년 3월 1일 대구시 서문시장 근처에 삼성상회를 설립하여 중국과 만주를 대상으로 무역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은 바로 경부선, 철도와 국도 등 교통이 좋아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문시장의 전신인 큰장은 조선시대 3대 시장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회장은 이곳에서 대구 근교의 청과물과 동해안의 건어물을 모아 만주와 베이징 등지로 수출했습니다. 지금의 삼성물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상회 건물 1층에서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기와 면을 만드는 제면기를 갖추어 국수를 생산했습니다. 그때 만든 국수 상표가 별표국수로 삼성 최초의 제조업이었습니다. 삼성상회 개업 이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와세다대 유학 시절 당시 친구였던 이순근에게 경영을 일임하게 됩니다. 삼성상회는 무역업 외에도 국수 제조업을 겸하였습니다. 자본금 3만 원으로 창립된 삼성상회는 단기간에 급성장하였으며 오늘날의 삼성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삼성상회의 성공에 힘입은 이 회장은 1939년 조선양조를 인수했습니다. 그 당시 양조업은 유망한 사업이었습니다. 조선양조에서는 소주, 청주, 막걸리뿐만 아니라 사이다까지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으로 인해 삼성물산공사는 보세창고에 쌓아두었던 수입물품을 도난당해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조선양조는 대구로 몰려든 피난민으로 인해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조선양조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번창하던 사업들은 조선양조장 외에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구에 있는 조선양조장을 찾아갔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조선양조 직원들은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자금으로 부산에서 다시 삼성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51년 1월 11일 삼성물산을 새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삼성은 오늘날과 같습니다. 크레텍 책임. 삼성상회터 조형물 바로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크레텍 책임 주식회사라는 공구회사는 또 하나의 경영신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71년 대구시 원대동에서 자전거를 끌고 공구를 팔던 책임보장공구사로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곳이면 무거운 공구를 싣고 어디든 달려가던 창업자 최영수 회장에게 사람들은 책임보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명칭은 지금까지 기업의 기본 이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구 생산과 소매만 있던 공구 사업에서 이 둘을 이어주는 유통망 구실을 한 것이 오늘날 크레텍의 출발이자 국내 산업 공구 집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방대한 공구 산업용품을 분류, 집대성하고 바코드 시스템과 전자주문 시스템 등을 통해 공구업계 최초로 과학적 유통망을 세워 국내 공구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레텍 책임은 크레텍 책임주와 크레텍 웰딩주로 나누고 크레텍서 대구물류센터와 크레텍 서울 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봉 생산과 공구 판매로 시작했던 영세 소규모 구멍가게 수준의 사업이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신화에는 크레텍 책임의 설립자인 최영수 회장의 성실과 책임감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지만 성실과 책임감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맹자만장편에 막지 위위자 천야, 막지 치이지자 명양. 하고자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이르게 하고자 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이르러 오는 것이 운명이다. 인간의 노력, 성실, 책임감 이외에 하늘의 뜻이 있어야 하고 운명이 있어야 합니다. 천명이 있어야 하고 시운이 따라야 하고 지운이 따라야 하는데 그 중에서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문시장 삼성상회와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크레텍 책임에 대해서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려면 서문시장과 달성공원의 입지와 역사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장의 명칭은 처음 대구읍장, 대구장, 대장 등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19세기 초 분해시장으로 이름 지어졌고 일제 경제 침탈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09년부터 현재의 명칭인 서문시장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이름은 옛 지도에서도 시기에 따라 읍장, 대구장, 분해장, 대시, 큰장, 서문시장 등 다양하게 기록되어 전합니다. 본래 서문시장은 조선시대 대구읍성 북문 밖에 있던 시장이 경상가명이 설치되면서 서문 밖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방 이후 서문시장은 여러 차례의 화재를 겪는 등 부침이 있었지만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면서 대구의 중심 전통시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 서문시장에는 5천여 개의 점포가 있으며 주말이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올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형성 시기를 살펴보면 고려와 조선 초기부터 대구부 읍성 북문 밖에서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원래 읍성 북문 밖에서 열렸다는 사실에 대해 대구부 사례, 경상가명 400년사 등에서는 그 시점을 1600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가명이 대구로 옮겨온 이후 대구읍성, 북문 밖에서 열리던 읍내장도 가명의 서문방, 서상면 빈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서문시장의 명성은 조선 후기부터 전국에 널리 알려져 평양시장, 강경시장과 함께 조선의 3대 시장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은 서문시장은 영남 등 전국의 주요한 물품들을 사들이고 이를 다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전매하면서 크게 번창했습니다. 일제의 조선 강점에 따라 대구는 1910년 대구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대구는 1905년 경부선 개통과 1918년 대구선 개통으로 대구역 개설, 도로망 개편, 일본인 거주지역 육성 등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명과 읍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대구의 도심 지역은 대구역과 일본인 거주지역인 동문 일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인 거주지역의 확장과 상업지구의 발전에 따라 대구 읍성 내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은 도시의 서남부의 구릉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읍성 서문 밖에서 열리던 서문시장은 1922년 9월 28일 원래의 장터 서남쪽에 위치한 현재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시장은 지금의 개성중학교 동쪽과 북쪽담, 동산병원 앞길, 옛 대신파출소 앞길, 현재의 건어물 상가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에 걸쳐져 있던 천왕당 못을 메운 자리에 5개의 지구로 구획되어 조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늪지대였기 때문에 비만 오면 장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1924년에 발간한 조선의 시장에 의하면 서문시장 근처의 땅은 늪을 매립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이며 본래는 자연적인 경사지로서 장마철의 배수로였던 관계로 장내의 대배수로 대구천은 60, 90도 구부러졌으며 그 서북쪽의 신장로는 배수를 차단하기 일수다.
때마침 7월 장마를 당하여 시장 일대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고 부근 일대의 수백 채 인가도 침수되어 온돌방이 무너지고 살림살이가 유실되는 등 일대 참사가 벌어져서 대구부 당국에서는 이재민 구제 사업을 서둘렀다. 이런 기록을 보면 서문시장의 현 위치와 달성공원 앞 일대는 장마철에는 항상 침수되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룡 대구 지역을 남북으로 날개로 감싸듯 하는 두 용맥이 있는데 비슬지맥과 팔공지맥입니다. 비슬지맥은 낙동 정맥의 사룡산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 용맥이 서쪽으로 행룡을 하여 비슬산에 이르게 됩니다. 비슬산에서 급격히 회룡하여 북쪽과 동북쪽으로 행룡하는 용맥이 청룡지맥입니다. 청룡지맥을 따라 동북쪽으로 행룡을 하게 되면 청룡산에 이르게 됩니다. 청룡산을 지나 삼정, 미팔군, 영남대학교병원, 종죽골, 성당시장, 파도고개, 반고개를 지나서 달성공원에 이릅니다. 달성공원으로 가기 바로 직전 결인지점까지의 언덕이 청동기 고분이 발견되었던 지점으로서 이 고갯길 동남쪽으로 큰 장이 있었습니다. 종죽골에서 대명동 계명대학교 캠퍼스를 지나서 대구 카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캠퍼스를 지나 북쪽으로 행도를 계속하게 되면 서문시장 옆 동산병원에 이르게 됩니다. 좌측에는 본래 천왕당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서문시장이 되었고 우측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흔적을 찾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물줄기는 삼성상회 터 서북쪽에서 합수하여 팔달시장을 지나 금호강으로 유입됩니다. 대구 지역 북쪽을 지나는 팔공지맥은 대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팔공지맥에는 세 개의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이 팔공지맥의 조산이 되는 보현산이고 두 번째 산은 대구의 진산으로서 대구시를 대표하는 팔공산입니다. 세 번째 산은 팔공지맥과 비슬지맥이 끝나는 지점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수동의 비봉산입니다. 팔공지맥은 강북의 태복산에 이르면 중심용은 사수동의 비봉산으로 향하고 태복산에서 갈라지는 가지맥은 성산을 지나 죽곡산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유구하게 행도를 하는 큰 두 개의 용맥인 비슬지맥과 팔공지맥으로 성을 만들면서 자리를 잡은 곳이 달성공원입니다. 대구천과 신천과 금호강물을 거두면서 보현산을 바라보는 회룡고조격인데 물 위에 떠있는 연꽃 같아서 연화부수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삼성상회터와 크레텍 책임 주식회사의 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수 대구 중심을 지나는 물줄기는 신천과 대구천입니다. 대구천은 신천의 남쪽에 있는 용두방천에서 진입해 대구 지역의 서북으로 흘러갑니다. 이 물줄기가 건들바위 옆을 지나고 연매시장 남쪽에 위치한 남산인 아미산을 돌아서 지금의 반월당을 지나갑니다. 이때 영선못에서 흘러나온 물과 계산 오거리에서 합수하여 서문시장의 북쪽 달성공원 정문 동쪽을 지나갑니다. 또 한 줄기는 대명동 계명대학교 캠퍼스 언저리에서 보성 숭림 아파트를 지나 청라언덕 옆을 지나서 천왕지로 흘러드는 물과 두류산에서 흘러나와 천왕지로 흘러드는 물이 달성공원 북쪽에서 대구천과 합류하여 지금의 경일중학교 동쪽으로 돌아서 팔달시장을 지나 금호강으로 이어집니다. 신천의 시작은 크게 두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산에서 시작하는 물줄기와 비슬산 동북쪽에서 시작하여 가창호수로 이어지는 물줄기입니다. 삼성산과 비슬산에서 시작하는 두 물줄기가 가창면에서 만나서 신천을 이루어 북쪽으로 흘러 금호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신천이 중요한 이유는 신천이 대구 지역을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데 이 신천을 따라서 크고 작은 시장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택지 개발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신천의 용두방천 언저리에서 한 줄기가 갈라져 나와 대구 지역 중심부를 지나 서북쪽으로 흘러 금호강에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물줄기를 따라서 대구의 중심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물줄기가 바로 대구천입니다. 대구천은 경상 가명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의 신술건해파가 되어 대구 지역의 국격을 살피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산 오거리에서 여러 갈래의 물들이 모여 달성공원 앞을 지나고 서문시장의 서북쪽에서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남쪽과 동쪽에서 흘러드는 물들이 모여서 지형이 낮은 서북쪽으로 흘러가는 지형지세입니다. 서문시장의 남동쪽 계산 오거리에서 합수한 물은 섬유빌딩 옆을 지나 오토바이 골목길을 따라서 흘러 삼성상해터와 크레텍 책임 주식회사 뒤편으로 흐릅니다. 또 한 줄기는 계산중학교 언덕 아래를 지나서 천왕당지 못으로 흘러듭니다. 반고개에서 달성공원으로 달리는 용맥을 따라 물길이 생기고 큰 장을 지나면서 분맥이 되는데 한 가지 맥이 서문시장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멈추게 됩니다. 물길도 용맥을 따라 큰 장호거리에서 천왕지 쪽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경상가명의 서문 일대는 대구천을 따라서 흘러오는 물이 다른 골짜기의 물과 합수되어 세력이 커지는데 이 물줄기가 만나는 곳은 장마철이나 태풍이 지나면 항시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 지역은 물이 모여서 빠져나가는 곳으로서 홍수로 급격히 불어난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은 항시 수재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모이는 이곳은 지금도 상업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이 있고 크레텍 책임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달성공원 동북쪽에서 북쪽을 따라 형성되는 새벽시장도 풍수의 의미를 되새겨주곤 합니다. 비슬산에서 동북쪽으로 행도하는 청룡지맥은 대구 중심을 지나서 와룡산, 궁산에서 끝나게 됩니다. 와룡산은 사수동의 비봉산과 마주하고 궁산은 죽곡산과 마주하게 됩니다. 용맥은 이곳에서 빗장문처럼 닫아 잠그듯이 마주함으로써 대구천, 달서천과 만나는 금호강의 흐름은 여기서 쉬어가듯 합니다. 금호강이 낙동강으로 유입되기 전에 사수동 앞에서 그리고 죽곡산 앞에서 한문 역할을 하며 대구 지역의 생기를 갈무리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한문 역할을 하는 곳은 왕영산과 외곡산, 쌍산과 비산 등산 그리고 도동서원이 있는 진등산과 제석산입니다. 이곳은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구미, 선산까지 그 갈무리하는 힘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형지세 삼성상회의 터는 청라언덕을 지나서 동산병원을 지나 평지에 이르러 물이 합수하는 곳에 물을 등지고 자리를 잡은 곳이어서 지형지세와 방향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곳의 지형지세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용맥은 청라언덕을 지나오는 용맥과 달성공원으로 이어지는 용맥입니다. 달성공원으로 이어지는 용맥에서는 청동기 고분이 발견되었던 곳으로서 지금은 단독주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이 용맥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달성공원으로 이어지는 용맥은 본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사지로서 천왕당지나 달성공원 앞은 장마철의 배수로였기 때문에 장래의 대배수로 대구천은 60, 90도 구부러졌습니다. 이는 달성공원이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보현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측 지맥은 급격히 구부러져 있어서 큰장 내거리의 작은 물줄기가 공원 서남쪽으로 돌아서 천왕당지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만나 달성공원 북쪽으로 흘러나가서 대구천을 만나게 됩니다. 대구천은 신천 용두방천에서 흘러들어온 물줄기로서 삼성상회터 뒤편으로 흐르기 때문에 앞이 높고 좌측도 높아서 터 앞으로 물이 흘러오게 됩니다. 대구천은 삼성상회터 뒤편으로 흘러감으로써 배수조만의 지형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흐르는 대구천의 위치가 크레텍 책임 주식회사의 땅 뒤편 골목길로 흘렀는지 정확한 위치를 찾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1938년에 작성된 대구시가지도, 1918년에 작성된 조선 총독부 지도와 현재의 위성지도, 현장의 복개천 등을 통해서 삼성상회터와 크레텍 책임 주식회사의 뒤편, 즉 동편으로 대구천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지세에 의해 물의 흐름길이 만들어지고 물은 이곳에서 모였다가 흘러나가는데 서북쪽의 신장로는 배수를 차단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천왕당지 북쪽으로 흘러나가는 물은 때때로 범람하여 민가를 침수시켜 재난을 일으키는데 공원 북쪽 삼성상회터의 서북쪽 지역은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 지역이라서 더 심했던 것입니다. 또한 달성공원 안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는 홀필수가 되고 천왕당지에서 흘러오는 물은 녹방수, 반월당으로 흘러오는 대구천은 생방수가 됩니다. 좌향 삼성상회터와 크레텍 책임의 입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는 신술건 해방이므로 화국이 되며
좌선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삼성상회터와 크레텍 책임 주식회사는 배수조만의 지형지세를 하고 있어서 갑좌경향으로 입지를 하게 됩니다. 금국의 왕양을 하게 되는데 금국의 왕방에서 음양교구를 하고 쇠방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유방은 화국의 사양이 됩니다. 화국의 사양은 금국의 왕양이 되는데 화국의 묘고를 빌려서 소수하고 있다고 해서 차고소수법이라 합니다. 이를 화사위자왕이라고 합니다. 생방, 녹방수를 거두어 왕방에서 음양교구를 하여 쇠방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구천과 천왕당 못의 모든 물들을 거두어 들릴 수 있어서 이를 보고 부의 규모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가 극성하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구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천혜의 물길이나 지호가 많았습니다. 큰 줄기로는 신천과 대구천 그리고 달서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못이나 계류천이 많았지만 지금은 복개를 하여 도로를 내거나 못을 메워서 건물을 지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곳의 좌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이 앞뒤 동서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을 등지거나 물을 따라서 좌양을 잡고 입지를 하거나 청라언덕에서 이어져 오는 용맥을 걸머지고 의지에서 좌양을 잡고 입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곳에서는 배수조만을 하는 것이 물을 거두어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입지 방법입니다. 생방수와 녹방수, 왕방수를 거두어 쇠방으로 소수시키는 갑좌경향으로 입지하는 배수조만의 입지와 생방수, 녹방수, 왕방수를 거두어 묘방으로 소수시키는 임좌병향으로 입지하는 배수조만의 입지를 해야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문은 임좌병향의 병문, 갑좌경향의 경문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철학, 과학, 인문, 건축, 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정보들이 시간의 흐름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공유되는 지식 정보가 축적되어 온 경이로운 자취이며 가치가 담겨 있는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의 역사, 건축과 인간의 삶, 건물 형태의 역사, 사유체계의 변천 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또 되짚어 볼수록 가치가 더 커집니다. 달성의 역사, 달성공원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구한 역사의 서사시, 인류 문화의 보고와 같은 곳입니다. 인간의 과욕에 매몰되어 잊혀지는 역사를 다시 살펴보고 궁구하여 되살려내거나 지리와의 교감을 통한 환경동화와 자연존중 사상, 나아가 생명존중 사상으로 있는 사유체계는 후세대의 삶을 위해서나 현세대의 삶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